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제 4학년 올라갈 예정인 박예린이라고 하고요. 25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약 6년 정도 살다 왔습니다. 혹시 영어 영문학을 선택한 이유가 남아공에서 살다 온 것과 연관이 있나요? 네, 엄청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영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왔잖아요, 한국에. 근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영어를 쓰는 거를. 그래서 영어 쓰는 거는 부끄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아예 다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문과에 재학하기로 마음먹고 영문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남아공은 얼마까지 살다 오신 거예요? 3살 정도에 가서 9살 끝자락에 왔어요. 그러면 남아공에서 보낸 유년 시절 기억나시나요? 제가 남아공에서 사진을 몇 개를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이건데요. 제가 옛날에 Greenfield Girls Primary School이라고 여학생들만 다니는 초등학교에 다녔었어요. 근데 엄청 규정이 엄격했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 교복이랑 머리끈, 양말, 신발 그리고 명찰 색까지 다 맞춰서 입어야 하는 학교였거든요. 제가 키가 진짜 작았거든요. 교복 치마가 무릎 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가장 작은 걸 입어도 무릎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니들이랑 교장 선생님도 맨날 저 엄청 예뻐해 주시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이걸 가져왔고, 교복이 맨날 단정하게 입었어야 했는데 학교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흐트릴 수 있는 날 있거든요. 그게 졸업식인데 졸업식 날 같은 반 친구들이랑 손을 잡고 학교 수영장에 뛰어드는 관습이 있어요, 졸업식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 언니들처럼 저렇게 자유를 만끽해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하고 돌아온 거죠, 한국에. 그래서 이제 이 교복만 보면 내가 그 수영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아공에 살 때 이름 때문에 난처했던 경험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박예린이잖아요, 이름이. 근데 보통은 YERIN으로 표기를 한단 말이죠, 제 이름을. 근데 저희 아빠가 YELIN으로 표기를 하셔서 어떻게 불러야 되냐 막 물어보기도 했고, 월요일마다 학교에 조회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름을 되게 자주 불렀어요. 근데 맨날 뭐 이은이라고 부르셨다가 예은이라고 부르셨다가 맨날 바뀌어가지고 파르크만 듣고 내 이름이구나 이렇게 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남아공에서의 경험이 지금 성격이나 태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나서기 좀 좋아하고, 옛날에 학교 대표로 다른 학교로 가서 막 연설도 하고, 9살짜리가 그때부터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좀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학교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었고, 이 학교에서도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막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뭐 진행하고 이런 걸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남아공 역사에도 아직 관심이 많으신가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사실 재외동포 협력센터 서포터즈 하기 전까지는 제가 남아공에서 살다 왔다는 게 엄청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나 남아공에서 살다 온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어렸을 때는 애들이 나보고 아프리카 새kam둥이다 이러면서 놀려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맨날 저 만나면 너 그러면은 집 주변에 사자도 있고 바오밥 나무도 있고 그랬냐 이랬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으로 살았던 게 가끔씩은 막 그렇게 막 반갑진 않다 이랬는데, 서포터즈 활동도 하고 또 다양한 재외동포 친구들도 만나고 특히 남아공에서 살다 온 친구들 만나니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옛날에 쓰던 거 이렇게 보게 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포터즈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컨텐츠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공모전 대외활동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 갑자기 딱 이게 뜬 거예요, 재외동포 협력센터. 그래서 그냥 헐, 나 이거 해야겠다 이랬어요. 되게 혜택도 빵빵하고 크로스오버거든요. 이게 일단 제가 크로스오버 활동하면서 찍었던 첫 번째 영상인데, 이름을 다양하게 불리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먼저 시작을 해서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그런 Get Ready With Me 컨텐츠였고요. 그 다음에 한인 미국인 정치인이신 신디류 의원님께서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을 맞이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못하게 돼서 줌 인터뷰를 이렇게 재밌게 각색해서 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서포터즈 활동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컨텐츠 같은 거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다 완전 기억에 남는데, 특히 그 모국 초청 연수라고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 이제 하는 그 재외동포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한국 여행도 하고 뭐 역사 문화 체험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개회식이랑 폐회식에 하루하루 혼자 취재를 하러 갔는데, 저 혼자 있어야 되니까 너무 막 막막하고 그랬는데
당돌한 성격이 있어서 그냥 아무나 가서 붙잡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고, 특히 남아공 친구들 인터뷰했던 게 인상이 깊게 남아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서포터즈를 하고 나신 이후부터는 이제 남아공에 살다 왔다는 거에 대한 뭐 자부심도 느껴지시고 그랬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너 영어 좀 하네? 이러면 맞아, 나 남아공에 살다 왔어, 이렇게 하는 정도였는데 내 정체성 다시 한 번쯤 이렇게 되새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학 전집 있는 거에 빠져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프리카 관련된 거. 근데 정확히 남아공에 관련된 건 없지만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그 작가분들이 쓰신 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심지어 저희 도서관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빌려보려고 합니다. 도서관으로 가시죠. 여기는 재학생밖에 못 들어가요. 죄송해요. 저 빌리고 올게요. 저 왔습니다. 책 빌리셨나요? 네. 어떤 책 빌려오셨어요? 일단은 제가 빌리고 싶었던 책이 요거였거든요. 사바나의 개미 언덕. 미ንም사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역사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 근데 그 옆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충동적으로 대출했습니다. 보면 일생에 한 번은 꼭 만나야 할 곳에서 유럽 아프리카 편인데, 제가 아프리카 편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빌렸습니다. 남아공 관련 책을 빌려오셨는데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신지. 네, 엄청 알아보고 싶고, 사실 제가 남아공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영문과에 들어오면서 미국이랑 영국에 대해서만 깊게 알고 아프리카가 이제 식민지였던 시절만 알고 있으니까 너무 단편적으로만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남아공에서 나온 작품을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거기에 익숙해지고 싶어요, 다시. 남아공에서는 어떤 언어를 쓰나요? 남아공이 이제 공식적으로 엄청 언어가 많아요. 한 11개 정도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언어가 코사어 아니면 줄루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프리칸스어를 배웠어요. 그 재외동포 헬로센터 서포터즈 할 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좀 사람들이 안 하는 언어를 좀 해볼까 해서 아프리칸스어를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선 제 인사말은 좀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Hello, goedemiddag. Mijn naam is Park Yerin. Ik is student aan die Anyang Universiteit. 좋습니다.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친구들 만나는데, 오늘 제가 재밌는 거를 찍자고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여기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이. 안녕. 하이. 뭐 하고 있었어? 우리 그냥 근황 토크?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아니, 내가 그거 한다 했잖아. 우리 소장품 자랑하기 대회. 각자 보여줘. 그럼 주원이가 재외동포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주원이가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카메라 세팅을 해줄게. 그리고 약간 리얼한 장면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찍을 거예요. 친구분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문예인이고 7살 때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5년, 케냐 3년 하고 필리핀 4년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한국 토박이 24년차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4년에 6개월 동안 독일 티빙겐에서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권유나입니다. 다들 예리님이랑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희 학교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친구분들도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예리님이랑 이렇게 통하는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대화하다 보면. 저는 특히 같은 아프리카였으니까 그런 게 조금 통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에서 교환학생 가기 전에는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교환학생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조금 배우고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저랑 다른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랑 얘기하니까 뭔가 그런 거 약간 이야기 나누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로 공감도 많이 되고. 네, 그죠. 하고 신기해하고 이러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걸 하려고 모이셨나요? 제가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이면은 막 브이로그도 찍고 하거든요. 이제 각자 소장품을 가져와서 또 토박이 우리 친구가 투표를 해주는 걸로 그런 컨텐츠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1바 누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임팩트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소장품은요, 바로 이 병따개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 국기가 그려진
그런 병따개다. 이제 독일하면 뭐가 제일 유명하죠? 맥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선 사실 이런 마그넷 같은 이런 기념품들도 대부분 병따개 모양이 되어 있고 독일에는 10월에 하는 축제가 있어요. 옥토버 페스트라는 축제를 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맥주도 마시고 그리고 옥토버 페스트 때 맥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밖에 보면 놀이공원처럼 관람차나 아니면 추러스도 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이랑 조금 친해지고 독일에 조금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그런 날에 샀던 병따개입니다. 그래서 저의 슬픔을 따줬던 병따개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슬픔의 병따개 어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슬픔의 병따개입니다. 네. 저는 총 3개인데요. 먼저 제일 기본적인 이거 아프리카 콘티넨트 자석 마그넷인데 하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짐이 너무 많으니까 작은 거 이걸 들고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대박. 이거 랩 스커트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마지막으로는 목걸이인데 아프리카 모양 목걸이. 제가 이제 완전히 아프리카에서 나올 때쯤에 샀던 건데 약간 기념? 왜냐면 멀기도 하니까 이제 못 오는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해서 약간 소중히 내 마음에 아프리카 있다. 내 고향이다. 해서 차마 착용하지는 못하고 그냥 고이 이렇게 모셔두는 아이랍니다. 벌써 진 것 같아. 자, 제 차례죠? 네. 님들 울 준비하세요. 자, 이게 무려 제가 한국에 올 때 저희 반 친구들이 줬던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감동 포인트가 뭐냐? 이름 페이퍼입니다. 자기 이름을 적은 네, 거예요? 각자 이름을 적어줬고 심지어 선생님 성함도 계세요. 아무튼 이렇게 적어주고 그 저를 이제 페어웨이 파티를 해주는데 저 말고 3명이 더 갔거든요. 각자 나라로. 근데 운동장에서 다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다 눈 빨개진 채로 막 우리 다시 언제 만나? 이러면 내가 꼭 3년 안에 다시 올게 이랬는데 안 갔죠? 그래서 3년 안에 못 오면 꼭 10년 뒤에 놀게 못 갔죠?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고 이젠 가나요? 어머 가고 싶죠. 저 그럼 저도 스토리 하나 추가해도 돼요? 네, 하세요. 제가 거의 대부분 기념품이 다 케냐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에티오피아를 먼저 갔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어쩔 수 없이 케냐에 있는 기숙사 학교를 들어간 거여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아야 됐거든요. 잠깐만. 그래서 1년 동안 그게 약간 3학기를 있었어요. 진짜 1년 내내 향수병이 걸려서 맨날 비행기 탈 때마다 엄마 하고 그때 아직 스마트폰이 저는 없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쬐끄만 노키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핸드폰은 저는 없었고 언니 오빠가 있다가 나중에 그 다음 학기에 생겼는데 그래서 처음에 엄마 아빠한테 한국말도 안 써 있으니까 엄마한테 영어로 왜 날 여기 두고 갔냐 이거는 진짜 그래서 완전 어린 시절 유년기가 다 오케이. 자 이제 어필 타임 끝. 오케이. 주원이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유나 언니의 스토리는 내가 한국 토종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예인이는 약간 이 물건 자체가 너무 아프리카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진짜 이 물건 자체에 지금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방금 그 말했던 그 스토리가 약간 뮤직비디오로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예린 언니의 스토리도 남아공의 냄새와 향기와 그리고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을 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인 것 같아서 약간 감동 포인트가 있었다. 근데 뽑자면 제가 고른 물건은요? 바로 예인 씨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저희 이런 감동 스토리에 또 이렇게 감동을 받으셔서 저도 이제 눈물 날 것 같으면 참겠고요. 아프리카를 향한 제 사랑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장품들을 오랜만에 꺼내 보셨을 텐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다들? 뭔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있었던 걸 찾고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뭔가 약간 그때 기억이 약간 새록새록 떠오르는 느낌? 그래서 뭔가 그때를 돌아간 것 같다. 약간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 각자만의 추억이 담긴 것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보고 싶더라고요. 각각 저는 아프리카에 살았지만 케냐나 에티오피아에도 가본 적이 없고 재밌었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을까요? 사실 어디 나라에서 살다 왔다고 하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평범한 대학생이고 그냥 우리도 한국인이다라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대외 활동하면서도 그분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들 어디 가시나요? 네, 저희 학교 사자상 앞에서 제가 찍고 싶었던 릴스를 친구들이랑 같이 찍고 싶습니다. 가보시죠. 네. 근데 잘했는데 우리?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게 너무 웃기다. 영상 잘 나오셨나요? 네,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 어디 가세요?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아프리카 컨셉의 밥집이 있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가시죠. 지금 식사하러 오셨는데 혹시 아프리카 식당 와보셨나요? 저는 여기는 말고 에티오피아 음식당 가본 적은 있어요. 저는 진짜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완전 처음. 예린님께서는 남아공에서 제일 좋아했던 음식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저는 막 엄청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같이 브라이를 많이 해 먹었거든요. 다 같이 고기 구워 먹는 걸 많이 했는데 그때 양고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문하신 메뉴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거 푸푸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약간 쌀 같은 걸로 만든 건데 식감이 약간 떡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많이 먹는 거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시켜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토마토 스튜. 조금 익숙하지만 이국적인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이거를 시켰고요. 요거는 졸로프 라이스였나? 뭔가 저희 입맛에도 익숙하면서도 아프리카 느낌이 나는 걸 먹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맞네. 으흠. 괜찮지 않아? 나는 사실 익숙해. 근데 그 식감이 좀 달라. 음식은 맛있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익숙한 맛? 한국 음식과 비교하면 뭐 다른 점이나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밥 요리는 이거는 괜찮은데 이게 약간 식감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약간 먹기 힘든? 이건 이제 먹어봐야 되는데 약간 주저를 하게 되네요. 근데 이런 고기는 제가 많이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질긴 느낌 받자마자 약간 제가 처음에 남아공에서 고기 먹었을 때 질겨서 당황했거든요. 약간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맛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촬영 따라다녔는데 어떠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제 꿈을 위해 한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린님께 남아공과 한국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남아공은 꿈 같은 힐링이고 한국은 일상의 힐링입니다. 왜냐면 남아공은 사실 너무 오래전의 기억이라서 제가 가끔은 어떤 기억이 막 꿈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꿈을 이뤄내야 되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도 나름의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의 다른 재외동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 분들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을 그리워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너무 고민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너무 이해해요. 그 마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느 자리에서든 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목표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프리칸스어 열심히 할게요. 영어 열심히 할 거고요. 자격증도 딸 겁니다. 토스 따자 화이팅. 감사합니다.